자, 한올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10%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밑골이 달면서 빨간색 양봉장 만들고 있고 대량 거래 수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최근에 형성됐던 거래량 최대치를 좀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죠. 거래량 자체가 최근 한두 달 이내에 감안할 때 올해 들어서는 거의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때 좀 대량 거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상당 부분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만큼 어찌 보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위기가 크다라고 느끼고 매도하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막상 이 정도 효과라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수급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겠죠.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임상 실패 소식 뭐 엄청나게 문제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막상 주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총 이제 하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오늘 뭐 또 이제 추가로 좀 조정이 나온 부분들 감안하면 뭐 막상 이게 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틀 연속만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57,000원대 정도 형성되던 가격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 9,000원 정도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보였으니까 안 빠졌다라는 표현은 뭐한데 이거밖에 안 빠졌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결론, 이번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상 실패에 대한 이슈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4월 3일자로 이 증권사 4곳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3군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지난 2월 달에 이번에 이 갑상선 치료제 관련된 갑상선 암병증이죠.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후보물질 이거는 임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월달, 지지난달이죠. 2월달에 이미 뉴스가 나왔다. 그 악재, 실패를 반영하고도 충분히 한올바이오파마는 6만원 중반대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중론이고 이번 임상 실패 이슈가 나온 이후로 이걸 실패하다니 천하 이런 나쁜 회사가 있나? 매도 보고서를 낸 곳이 한 곳 있어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 향후 12개월 목표가를 42,000원이라고 제시를 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42,000원이면 지금 당장 팔라는 소리죠. 사실은 더 빠질 거니까 팔라는 소리인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호평을 하고 있다.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정도 내용에 뭐 벌써 제가 드릴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3상 실패의 14% 급락. 자, 그런데 보면 쭉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 뉴스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용량 투여와 저용량 투여 모두 크게 이렇게 효과는 없었던 부분이 있다. 자, 그런데 관련된 이 기술을 함께 연계하고 있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가 대부분의 낙폭을 좀 많이 좁히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한다라 그러면 참 제약바이오 정말 욕 많이 먹죠. 왜? 맨날 뭐 된다 그러다 안 돼. 뭐 된다 그러다 안 돼. 참고로 저도 예전에 한번 재작년에 뭐 웃으면서 할 얘기도 아니지만 글로벌 임상 3상 막판에 유의성 없다가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성토를 그냥 엄청나게 했죠. 화가 나요 사실은. 믿었으니까.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기대가 상당히 되고 실망만큼 뭐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뭐 하소연도 못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제약바이오의 늘 아픔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R&D 기업들 더군다나 다른 R&D 기업과 다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사실상 성공한다라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에게 정말 기술 2조 잭팟이 터지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원 탐사 기업보다도 더 수익 구조가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뭐 하나만 되라 이런 기대감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또 한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 3상은 뭐 아쉽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65,000원 최근 매물대가 거의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는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지금 사실 이 회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주가 레벨이 높은 단계입니다.
6만 원, 이제 뭐 6만 7천 원에 사신 분도 누군가 계시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 신고점 대비해서 20, 30% 빠져 있는 상태죠. 그 얘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슈는 이 정도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후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가 더욱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정말 아예 양쪽 다 사실 저는 다 이렇게 유의성이 없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투약 쪽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약을 이 농도라든가 이런 걸 좀 적게 쓰고 효과가 나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기존에 제가 가져갔던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 이제 슬슬 한번 봐야 되는데 4만 원, 4만 2천 원대 정도 눌리게 되면 매수해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까지 좀 시간도 있고 급하진 않다.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남겨드린 의견이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아쉽지만 또 하반기 한 방이 있죠. 그래서 지금 4만 원, 4만 2천 원 모 증권사에서는 타세요. 4만 2천 원이 목표가입니다. 뭐 이딴 식의 그 보고서를 써놨는데 이 사업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게 뭐 주가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2,600억 정도에 대한 사업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그래서 과연 지금 시가총액 이 회사가 추가로 어떤 식의 계산을 그렇게 냈는지 조금 한 번 더 깐깐하게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만 2천 원, 4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결국 삼천장제약에서 이 발현된 이 매물 충격, 어떻게 보면 시세에 대한 급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영향이 더 투자 심리에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다음 주 되면 슬슬 바닥 다지고 또 한 차례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